여러분 이번 겨울철 김장을 하시나요? 그런데 김장을 할 때 이것을 넣는다면 김치는 중금 속 김치로 변하고 여러분의 간에 암덩어리를 선물하는 끔찍한 김치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4가지 물건과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김장할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빨간 고무대야입니다.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려고 했다면 멈춰주세요.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고무대야를 썼다간 김치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중금속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무대야가 보통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 써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무대야를 사용한다면 김치에서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무대야 같은 PVC, 폴리어마 비닐, 비폴리에틸렌 개통공업 용품에는 페놀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씻으려고 대야에 수돗물을 담으면 페놀이라는 물질이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해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물속에 수십억 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 점막, 위장 등으로 흡수돼 중추신경, 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그림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도안은 영업자가 식품용 기구 도안 가형부터 가형 중에 선택해 표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고무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호스 대신 무독성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장할 때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옛말에 란강불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은 생강도 나쁜 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고서 썩은 생강을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생강은 여름철이나 장마 기간처럼 습도가 높거나 저장고에 보관할 때도 수분이 많으면 쉽게 썩습니다. 게다가 썩은 생강은 간독성으로 인해서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독특한 향이 있는데 바로 짐기베린, 짐기베롤, 보르네올, 피넨 등과 같은 정유 성분에 의한 것입니다. 또 적은 양이지만 사프롤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프롤은 원래 몇몇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성분으로 피톤치드의 일종인 향기 성분입니다. 따라서 사프롤은 향료로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1977년 연구에서 사프롤이 쥐에게서 간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 이후로 미국 FDA에서는 사프롤을 식품 첨가물로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사프롤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에보면 사프롤은 2비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프롤은 녹나무, 팔각회양, 육개, 육두구, 옥련, 후추, 세신, 바질 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도 많이 먹으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양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강의 사프롤은 신선한 상태에서는 미량이지만 썩게 되면 늘어납니다. 썩은 생강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이 경우도 끓이거나 데쳐서 건조, 햇빛에 말리는 경우라면 사프롤의 함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썩은 생강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바로 곰팡이 독소 때문입니다. 생강은 썩으면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문제는 생강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등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비율은 인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작용해서 간암을 유발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생강뿐 아니라 옥수수, 땅콩, 아몬드 등도 곰팡이가 피면 쉽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1960년 영국에서 곰팡이가 핀 땅콩을 먹인 칠면조 새끼 10만 마리가 폐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의 원인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였습니다. 생강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곰팡이를 씻어낸다 하더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프롤도 마찬가지지만 생강은 섬유조직이 많아 곰팡이 독소는 섬유조직을 타고 멀쩡하게 보이는 생강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해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은 현재 일군 발암물질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의사가 약방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뿐 아니라 생강은 사시사철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자 약입니다. 하지만 썩은 생강을 아깝다고 먹었다가는 인생까지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썩은 생강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김장할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양파망입니다.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 양파망 등 농산물 포장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수망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색소 등이 녹아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포장재 대신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김장할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5번째는 중국산 소금, 고춧가루입니다. 중국산 소금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품이 아닌 공업용 소금을 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고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김치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산 고춧가루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영상을 보시고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드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는 식당에서도 중국산 고춧가루나 김치를 사용하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원산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한 팁으로 중국산 소금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바닥이 고르고 수심이 일정한 염전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천일염은 그 크기가 일정하지만 중국산 소금은 대체로 입자가 고르지 않다. 2. 국산은 입자별 각이 뚜렷한 반면 중국산은 입자의 마모나 깨짐이 훨씬 심하다는 것. 3. 소금이 담긴 포대로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데 국산은 수분 함유량이 많아 마대 표면에 간수가 흐르고 오래된 경우 간수가 마대 표면에 붙어있어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산은 간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마대 표면도 깨끗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4. 손으로 만졌을 때도 차이가 나는데 국산 천일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으깨어지지만 중국산은 염도가 높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5. 소금을 손바닥으로 비볐을 때 국산은 손바닥에 많은 수분이 남고 소금도 잘 붙지만 중국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1. 식품용이 아닌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지 마세요.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묻어나옵니다. 2. 오래된 생강은 버리세요. 오랫동안 보관하면 상에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써도 안됩니다. 3. 양파망을 육수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버리세요. 뜨거운 온도에서 색소와 미세 플라스틱 빠져나옵니다. 4. 중국산은 그냥 쓰지 마세요.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음식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유의 부작용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